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디지털 IF 모뎀이라는 주 제목 하에 Motivations for Upsampling and Downsampling이라는 부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먼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한참 동안 해왔고요. 이제 거의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이 디지털 모뎀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 모듈레이션 또는 모듈레이터,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또는 디모듈레이터의 결합된 어원입니다. 그래서 변복조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모뎀은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모뎀이라는 것의 일부가 디지털로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우리가 모뎀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 트랜스미터 파트 또는 모듈레이션 파트와 리시버 파트 또는 디모듈레이션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인포메이션 소스 그리고 인포메이션 싱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므로 여기에는 디지털 파트가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는 아날로그 파트가 들어있고 각각이 안테나와 연결되든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디지털 파트와 아날로그 파트를 연결하는 부분은 당연히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은 각각 DAC,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은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은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니폼 샘플링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X of D of N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번째 샘플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 매 어떤 샘플링 간격씩 쉬프트 해가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요. 어떤 델타라는 옵셋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일정 간격으로 뛰면서 동일한 간격으로 뛰면서 이밸류에이션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 것을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초의 값에 해당한다고 할 때 오리진에서부터 이까지의 거리를 이제 델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플링 옵셋은 많은 경우에 수학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되거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샘플링 옵셋이 달라지면 이 얻어지는 시그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결국 아웃풋의 DTFT를 인풋의 CTFT로 나타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샘플링 레이트, 샘플링 옵셋으로 나타내고 싶었는데 만약에 델타를 0으로 셋한다면은 아웃풋의 DTFT는 샘플링 레이트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폴딩해서 폴딩할 때 어떻게 하죠? 샘플링 레이트가 피리어드가 되도록 폴딩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그 피리어드가 1이 되도록, 왜냐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DTFT를 1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폴딩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 이제 X of F-M over TS인지 F-M over TS인지 헷갈리시는데요. 여기서 F 자리에 F 플러스 1을 넣어서 성립하면 주기가 1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F 자리에 F 플러스 1을 넣으면은 묶어낼 수가 없죠. 여기는 F 자리에 F 플러스 1을 넣고 M-를 M''로 묶어내면 같은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 위의 식이 맞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니폼 샘플링을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특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이 아웃풋은 주기가 1이니까 DTF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예를 들면 뭐 시그널이 이런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하면 여기도 또 이렇게 똑같은 게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모양이 얻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니폼 샘플링을 수식으로 타임 도메인 상에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봤고요. 또 그래프로 또 그림으로 타임 도메인 상,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을 수학적으로 추상화한 것인데요. discrete time signal y sub d of n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continuous time signal p of t 로서 그리고 특히 interpolation 1 over t sub i로 interpolation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continuous time signal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continuous time signal이고요. 오른쪽은 현혹되지 마시고 여기만 보시면 p of t minus ti, p of t plus ti, p of t minus 2ti, p of t plus 2ti, minus 2ti 이런 식으로 이 p of t라는 interpolation 펑션이 t sub i 간격으로 쭉 이렇게 shift 되고요. 각각의 shift된 값을 요 discrete time signal 값을 곱해서 스케일 한 다음에 sum 한 것이 바로 uniform interpolation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 파라메타는 discrete time signal이 영향을 주고요. 또 interpolation function 그리고 interpolation rate 또는 이 conversion rate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output의 CTFT를 구해보면 어떻게 됐었죠? 네, 인풋은 discrete time signal이니까요. 인풋의 DTFT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피리어드가 여기서 괄호를 닫아버리면 이제 DTFT니까 1인데 피리어드가 이 컨버전 레이트가 되도록 여기 T sub i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펑션의 영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블록 다이어그램을 굳이 그린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y sub d of n이라는 discrete time signal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impulse modulator가 있어서 이 discrete time signal을 continuous time signal인데 direct delta of t minus nti 이렇게 되는 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p of t를 impulse response로 갖는 interpolation filter가 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풋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continuous time signal y of t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주기가 1 over t sub i, 즉 컨버전 레이트니까 그것의 절반인 2분의 1의 컨버전 레이트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컨버전 레이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이 y sub d of e to the j 2pi f ti고요. 여기에 p of f를 우리가 어떤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씌워져서 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서프레션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아웃풋이 얻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샘플링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니폼 인터폴레이션도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수식 그리고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블록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물론 인터폴레이션 하는 과정도 알아야 되겠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그림으로도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 인터폴레이션과 유니폼 샘플링을 결합하여 우리가 매우 중요한 티어렘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이었습니다. 나이키스트 샘플링 티어렘은 어떻게 볼 수 있죠? 예, 이렇습니다. x of t가 이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그리면 어떤 밴드위스 플러스 마이너스 w 상의 시그널이 이렇게 존재하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샘플링 레이트 1 over t sub s로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얻은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다시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 x of t를 perfectly recover 할 수 있는 이 샘플링 레이트에 대한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테오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유니폼 샘플링, 유니폼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나이키스트 샘플링 테오렘을 보았는데요. ADC와 DAC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학적인 오퍼레이션들을 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링을 할 때 여기서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이 시그널들이 리얼 밸류인지 컴플렉스 밸류인지 특별히 제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스트 티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ADC와 DAC는 서킷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들어가고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렉스 시그널로 수학적으로는 다룬다 하더라도 ADC나 DAC를 사용할 때는 리얼과 이미지너리를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ADC 또는 2개의 DAC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DC와 DAC 관련해서 또 주의하실 것은 유니폼 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이 시그널을 그대로 이밸류에이트하고 또 그대로 리얼 밸류드 어떤 시그널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뭐 곱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ADC와 DAC, 리얼 월드의 ADC와 DAC에는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을 다룰 때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그널을 다룹니다.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것은 discrete time 시그널에 간단히 말하면 finite resolution constraint가 있어서 유한한 개수의 비트만을 할당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또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DAC와 ADC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quantization 에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에러를 노이즈로 모델링할 때 그것을 quantization noise라고 합니다. quantization 노이즈와 에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구현을 할 때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니폼 샘플링, 유니폼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처럼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을 디자인하거나 분석할 때 이 파이나이트 레졸루션을 염두에 둬야 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길다면 긴 리뷰였고요. 프리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ADC와 DAC, 유니폼 샘플링과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을 배웠지만 그리고 디지털 모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오늘 부제목으로 나왔던 업샘플링과 뭐 데시메이션, 다운샘플링, 인터폴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트랜스미터 파트 와 리시버 파트에서 이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디지털 IF 모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인터폴레이션과 데시메이션, 업샘플링과 다운샘플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 주어졌을 때 특히 TX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라고 했으니까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이제 디지털이라는 뜻이고요. 그 뜻은 디지털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디지털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아날로그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이 D2A 컨버터에서 변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과 관련된 이 모뎀은 continuous time,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in-phase 시그널, in-phase 베이스밴드 시그널인 X sub C of T와 쿼드러처 베이스밴드 시그널인 X sub S of T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를 들면 뭐 쿼드러처 모듈레이터의 입력으로 인가되어서 이 모뎀의 아날로그 섹션에서 RF로 업 컨버전이 되거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만들어야 될 것은 두 개의 continuous time 리얼 베이스밴드 시그널이고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각
각각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로 해서 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인 X of L of T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야 할 때 우리는 몇 개의 D2A 컨버터가 필요할까요? 예. 이렇게만 보면 유니폼 인터폴레이터가 하나가 필요하지만 D2A 컨버터로 생각한다면 리얼 인, 리얼 아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고 해서 두 개의 DAC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2D 컨버터나 D2A 컨버전을 할 때 이 컨버터들이 싱크로너스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가 딱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옵셋이 있으면 이것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딜레이가 추가가 된다거나 하면 이제 엉망이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DAC는 싱크로너스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DAC들의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야 될 거고요. 컨버전 레이트. 두 번째는 그렇게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고 나면 우리가 디지털 섹션에서, 디지털 파트에서 만들어내야 할 두 개의 discrete time 시그널들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컴바인을 해서 하나의 컴플렉스 discrete time 시그널로 만들어도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어널리시스, 분석을 또는 해석을 해왔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DAC들의 컨버전 레이트도 구하고 두 개의 그때의 discrete time 리얼 시그널들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정말 너무 막막한데요. 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중요한 디어렘이 있죠. 뭘까요? 예. 우리가 원하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뭔지를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링 레이트로 샘플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 샘플링 된 시그널을 디지털 섹션에서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다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X of L of T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샘플링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죠. 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XL of T를 결국은 다시 리커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바로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트릭은 이 샘플링에서 사용되는 이 샘플링 레이트와 인터폴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이 컨버전 레이트를 동일하게 놓고, 즉 TS equals TI로 놓고 이 조건을 구하는 것인데요. 문제에서 컨버전 레이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T sub i를 써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밴드위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스펙트럼이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분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B와 W를 막 쓸 텐데요. 이 W는 리얼 시그널의 밴드위스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우리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만약 X로 해서 보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폭이 W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요 폭이 W가 되고 따라서 B는 2분의 W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고 W는 리얼 패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다. 이런 컨벤션을 제가 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B를 리얼 패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로 씁니다만 많은 경우에 W를 리얼 패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로 쓰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샘플링 레이트를,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와 컨버전 레이트를 동일하게 놓는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 2배의 B죠. 근데 2배의 B는 이제 W와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가 리얼 패스 밴드에서의 밴드위스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T sub i든 우리가 선택해도 되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evaluate 하면 되죠. 그래서 x sub c를 매 T sub i마다 evaluate해서 x sub t를 매 T sub i마다 evaluate해서 x sub c의 즉 in phase 컴포넌트의 discrete time 버전을 만들고요. 쿼드러처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매 t sub i마다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쿼드러처의 discrete time 버전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처럼 그렇게 답을 하면 정말 될까요? 네, 안 되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답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리얼리라는 게 이게 practically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theory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할 때 theory는 practice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서는 뭐 수학과 그렇죠. 리얼 월드는 다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이제 모델이죠. 그러니까 approximation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무시해서 간단하게 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는 다른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컨버전 레이트에 대해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고 났을 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샘플링해서 그것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서 디지털 시그널들을 얻으면 된다라고 두 번째 답을 했습니다. 어느 것들이 비현실적인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버전 레이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컨버전 레이트가 나이키스트의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 즉 2배 밴드위스죠. 그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리얼 월드의 DAC는 어떻습니까? 리얼 월드의 샘플러는 또 어떻습니까? 예. 아무 이 샘플링 레이트 또는 컨버전 레이트를 갖도록 제품이 나와 있지 않죠. 만약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또는 그 기존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샘플링 레이트를 갖도록 우리가 D2A 컨버터나 A2D 컨버터를 주문한다면 아마 단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available한 어떤 그런 이 경우에는 DAC들을 원할 텐데요. 또는 어떤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서킷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스터빌러티가 굉장히 높은 DAC를 원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몇 개의 이 컨버전 레이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t sub i가 2배의 밴드위스, 여기서는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의 2배의 밴드위스니까 패스 밴드의 밴드위스 W가 되겠죠. 이것인 이 컨버전 레이트를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서 available한 DAC의 컨버전 레이트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선택하면 다 문제가 없느냐?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이 샘플링 레이트로 샘플링하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얻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서킷으로 만든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선택한 컨버전 레이트를 갖는 DAC에 통과시키면 이제 원하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 시그널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또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QAM 시그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QAM 시그널을 특히 이제 D of N이라는 데이터 심볼 시퀀스에서의 N번째 엘리멘트를 P of T를 NT만큼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T는 심볼 피리어드고요. 그러니까 QAM에서의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 1/capital T고요. 이 T sub i는 D2A 컨버터의 이 컨버전 레이트 1/capital T sub capital I의 그 T sub i입니다. 구별을 안 하시면 매우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관련이 없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QAM 시그널의 경우에 예를 들면 0, T, 2T 이렇게 해서 어떤 펄 쉐입을 씌워서 이제 보내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펄 쉐입이 좀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첫 번째 D0가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날아가고요. 또 1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또 요렇게 되나요? 예. 해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P of T에 D of N들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쭉 더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매 T sub i마다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매 T sub i마다 샘플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을 디지털 시스템이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 T와 T sub i가 어떤 관계가 없으면 뭐 두 개 나눴더니 어떤 유리수가 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많은 이 샘플들을 가지고 이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심벌 피리어드 안에 T sub i가 정수계가 딱 들어가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피탈 L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L에 T sub i를 곱하면 이제 심벌 피리어드 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쓰면 이 컨버전 피리어드가 L분의 T, 그러니까 캐피탈 T를 L 등분한 것으로 T sub i가 이렇게 많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보내고자 하는 시그널의 날이 QAM이고 심벌 피리어드가 캐피탈 T라고 한다면 우리가 컨버전 레이트에 사용할 그 T sub i가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 심벌 피리어드를 자연수로 나눈 그런 값이면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수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매 T sub i에서 샘플링 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T sub i를 이제 어떻게 선택하기로 했습니까? 샘플링 피리어드를 이 심벌 피리어드를 L로 나눈 캐피탈 L로 나눈 것으로 했으니까 이게 X sub L of N T sub i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대입을 다시 이 값을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summation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요 식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t 자리에 뭘 넣어야죠? 예, 요 아규먼트를 넣어야죠. 그래서 d of n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p of t 자리에 nt divide by capital L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nt가 들어가나요? 여기 m으로 아마 해야 되겠습니다. m으로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m이 되고요. 이쪽이 m, 여기가 m, 네, mt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정의를 도입합니다. p sub d of n,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이죠. 그것을 p of t를 매 L분의 t마다, 즉 t sub i마다 샘플링 한 거죠. 그래서 딱 이 시그널 하나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서 보시면 이 부분이 p sub d에 n-ml과 같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n 자리에 n-ml을 넣어 보시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discrete time signal d of m을 어떤 다른 discrete time signal로 인터폴레이션 한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m을 바꿀 때마다 특별히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부분이 t를 캐피탈 T를 자연수로 나눈 게 요 L이 자연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어떤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m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일하게 어떤 P를 쫙 샘플링해서 딱 얻은 것을 이렇게
그냥 단지 저장해 놨다가 쉬프트해서 인터폴레이션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위치에서 샘플링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available한 DAC의 컨버전 레이트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면 좋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심볼 레이트의 어떤 정수배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볼 피리어드의 어떤 정수분의 1이니까요. 뒤집으면은 샘플링 컨버전 레이트가 심볼 레이트의 정수배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약 조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연수 L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L은 뭐였죠? 조금 전에 이 P of T를 그려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심볼 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캐피탈 T라고 하면요. 이 시그널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시그널을 캐피탈 T의 자연수분의 1, 뭐 L이 예를 들어서 뭐 3이라고 하면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이 끝이 아니죠. 계속 해야죠. 이렇게 샘플링해서 P of D를 P sub D of N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나요? 네. 이렇게 얻어지는데요. 요 L을 우리가 over sampling facto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 over t에 비해서 우리가 L over t를 1 over t sub i로 우리가 즉 심볼 레이트 L배를 컨버전 레이트로 잡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심볼 레이트보다 몇 배 된다고 해서 오버 샘플했다 이런 이상한 표현을 좀 쓰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오버 샘플링 팩터라고 하는데 심볼 타임 한 주기 동안 얼마나 많이 샘플링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P sub D of N 즉 매 T sub T divide by capital L 마다 이제 샘플링해서 이밸류에이트해서 DT 시그널 만든 것을 P of T를 L times 오버 샘플링해서 만든 discrete time 시그널이다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 그런데 QAM에서 이 펄스 P of T와 심볼 트랜스미션 레이트 1 over capital T는 좀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 뭐 그린다고 하면요. 이것이 트랜스밋 펄스, QAM에서의 트랜스밋 펄스 P of T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이상한 그림입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지 말까요? 이렇게? 네. 좀 현실과 유사한 걸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대로 이 값이 마이너스 b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심볼 레이트 1 over t 그러니까 QAM의 심볼 레이트죠. 그것은 보통 이 b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반 그러니까 b는 심볼 레이트보다는 작고요. 그것의 절반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b는 즉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의 TX 펄스의 밴드위스는 심볼 레이트의 절반 2분의 1보다는 보통 크고 심볼 레이트가 어떻게 되죠? 예, 심볼 레이트가 이렇게 되죠. 심볼 레이트의 것은 한 배죠. 한 배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르게 쓰면 양변에 이제 캐피탈 2t를 곱하면요. 2bt는 또 어떻게 되죠? 2b가 w죠. 그래서 wt가 이게 타임 밴드위스 프로덕트입니다. 심볼 타임 그다음에 패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죠. 예, 이것의 프로덕트가 보통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예, 보통 QAM에서 이렇게 됩니다. 뭐 아닌 시스템도 물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좀 고려해서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오버샘플링 팩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나이키스트 컨디션부터 나왔었죠. 나이키스트 컨디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샘플링 레이트는, 여기서는 이제 나이키스트 컨디션을 써서 우리가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을 하니까 샘플링 레이트와 컨버전 레이트가 같죠. 그래서 우리의 컨버전 레이트는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2배의 밴드위스 이상인데, 문제는 이 샘플링 레이트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심볼 레이트의 L배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BT 또는 WT, 즉 패스 밴드위스의 밴드위스, 심볼 타임, 밴드위스 심볼 타임 프로덕트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QAM에서 많은 경우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그래서 2B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B는 1/t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이게 2BT는 1보다 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L/T는 이제 1/t보다 크니까 L은 1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경우에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보통 L을 4 정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식적으로는 보면 이 L이 1인 경우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디얼이죠. 디얼이고 모델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럴 때는 특히 이 펄스를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서 L이 1이라는 건 어떤 조건일까요? L이 1이라는 것은 요 밴드위스가 여기 1/2t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P of F가 밴드위스 B를 심볼 레이트의 절반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책에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론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면 이 L이 1일 때는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렉탱귤러 스펙트럼을 갖는, 즉 타임 도메인상에서 하이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T라고 하겠습니다. 싱크 펄스를 갖는 그런 인터폴레이션 펑션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매 t마다 지로 크로싱을 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밴드위스 심볼 타임 프로덕트가 1이 되고요. 그래서 WT는 1 또는 2BT는 1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QAM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용어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excess bandwidth라는 것인데요. 이게 excessive 하다, 즉 형용사형이 excessive죠. 뭔가를 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excessive하게 이제 사용되는 bandwidth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QAM에서의 transmit pulse shape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 이것이 베이스밴드에서의 밴드위스고 이것이 심볼 레이트의 절반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심볼 레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선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L이 1일 때, 즉 오버샘플링 팩터가 1일 때죠. 그때는 1/2t를 밴드위스로 갖는 싱크 펄스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excess 밴드위스인데요. 요 싱크 펄스를 쓸 때의 밴드위스 대비 이 밴드위스가 몇 퍼센트 더 많은 밴드위스를 쓰느냐를 우리가 퀀티파이 하기 위해서 수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요 B를 이것이 뭐죠? 이것이 요 싱크 펄스일 때의 밴드위스죠. 거기다가 얼마가 여기 더해졌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다시 써보면 2BT를 곱해보면 베타는 2BT-1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었죠? L이 1일 때는 요 2BT를 썼었죠. 그리고 이것이 2BT가 1이었죠. 그런데 L이 1보다 커지면 특히 밴드위스 B가 1/2t보다 커지면 이 값이 이제 1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1일 때가 기본이라고 하면 이 2BT에서 1을 빼면 기본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쓰냐를 나타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베타를 요 식을 만족하는 이 베타를 excess bandwidth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2% excess bandwidth를 갖는 펄스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 이것은 말 그대로 밴드위스가
1 over 2t에 22%더 많은 것, 즉 1 플러스 0.22 더 많은 그런 시스템을 그런 펄스 트랜스밋 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G 셀룰라 시스템 중에서도 WCDMA에서는 이 22%의 액세스 밴드위스를 갖는 스퀘어 루트 레이스드 코사인이라는 펄스를 이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밴드위스 B가 일반적으로 QAM에서 심볼 레이트의 2분의 1에서 심볼 레이트를 1배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B가 1 over 2t 보다 크고 1 over t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액세스 밴드위스를 써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B 자리에 어떻게 해야죠? 1 플러스 베타 디바이 바이 2t를 넣어야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over 2t 1 플러스 베타 오버 2t 그리고 여기는 이제 2 over 2t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t를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빼면 어떻게 되죠? 베타가 바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0일 때는 말씀드린 대로 1 over 2t의 밴드위스를 갖는 경우이고요. 1일 때는 1 over t를 밴드위스로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의 트랜스미터 파트를 봤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IF 모뎀의 트랜스미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IF 모뎀이 최초로 만들어내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뭘까요? 바로 트랜스미트 될 시그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아니고 IF of 컨버전 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입니다. 즉 X sub IF of T는 이렇게 리얼 파트 오브 컴플렉스 엔벨로프 곱하기 e to the j2 pi 그 다음에 IF 프리퀀시 T 요 시그널, 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본다면은 X sub IF of T는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이 되고요. 따라서 파지티브 프리퀀시 영역만 그린다면은 여기에 IF 프리퀀시가 있고 스펙트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밴드위스에 대해서 이 폭을 W라는 컨벤션으로 쓰겠고요. 이것의 절반을 컴플렉스 엔벨로프의 밴드위스 B로 쓰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Continuous Time X sub IF of T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IF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F 시그널을 바로 D2A 컨버전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어떤 D2A 컨버터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아웃풋이 X sub IF of T가 되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 건 어떤 것이죠? 예, X sub IF 콤마 D of N이라는 discrete time real valued 시그널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서와 마찬가지입니다. D2A 컨버터, 이 D2A 컨버터의 컨버전 레이트가 있겠죠.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정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IF 캐리어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IF 캐리어 프리퀀시를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다 정해지고 나면 X sub IF of T가 정해지니까 보시면 FIF를 정하면 X sub IF of T가 정해지고 우리가 또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면 이제 요 시그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샘플링해서. 그래서 이 DT 시그널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어널리시스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문제가 되겠고요. 앞서 우리가 트랜스미터 파트 오브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서 봤듯이 이거 1번 여기서는 2번까지 해서만 정해지면 3번 이 디지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자동적으로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그널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컨버전 레이트가 바로 샘플링 레이트가 되겠고요. 이 샘플링 레이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 리얼 밴드 패스에서 보면 여기가 최고 프리퀀시죠. F sub IF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이 F sub IF 플러스 B의 몇 배죠? 2배죠.
그렇죠?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니까 이게 밴드위스를 요 값이라고 본다면 이것의 2배, 즉 2배의 FIF 플러스 B 이상이 되도록 잡으면 됩니다. 뭐 하하는 없을까요? 예. 이 F sub IF가 너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이 음수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폴딩이 되죠. 반대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얘도 이제 내려올 수가 있는데 FIF를 너무 작게 잡으면 그래서 이 지점 F sub IF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IF 마이너스 B는 0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조건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IF와 컨버전 레이트는 요 두식 제가 1의 A, 1의 B라고 표시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모든 양의 실수 값이 가능하겠죠. FIF, T sub i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매 t sub i마다 evaluate 해서 즉 NTI를 여기다 넣었죠. T 자리에 NTI, 요 T 자리에 NTI 이렇게 넣어서 요 컴플렉스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의 리얼 파트를 취해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IF 시그널을 얻고 그것을 이 D2A 컨버터로 컨버전하면 원하는 시그널이 얻어지겠습니다. 역시 이제 동일한 질문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 현실에서도 그러냐 해서 답은 역시 또 아닙니다. 답이 역시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난번이랑 똑같죠. D2A 컨버터의 컨버전 레이트를 우리가 아비트러리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uncountably infinite한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finitely 보통 many인 finite한 그런 초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버전 레이트는 어떤 finite한 초이스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QAM 시그널이라고 보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QAM 시그널이니까 또 이렇게 봅니다.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주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심볼 피리어드 T를 자연수 개수로 나눈 캐피탈 L 개로 나눈 것을 즉 T를 L로 나눈 것을 T sub i로 잡지 않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요 컴플렉스 시그널을 샘플링 한 것처럼 해서 만들어낼 시그널에서 이 P of T 효과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할 때 어떻습니까? 일정한 개수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shift 해가면서 discrete time 도메인 상에서 샘플된 시그널을 요 시그널이죠.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P of T를 다른 위치들에서 샘플링해서 만들어내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QAM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요 QAM과 동일한 형태로 놓을 수 있다면 뭐 ASK, PSK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심벌 피리어드를 자연수 어떤 L로 오버샘플링 팩터 L로 나눈 것을 그것의 역수를 심벌 레이트로 하는 것이 컨버전 레이트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앞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서와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앞서와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컨버전 레이트를 아무렇게나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자인하라고 한 게 몇 개였죠? 예. 디지털 베이스밴드에서는 우리가 컨버전 레이트를 구하면 됐었죠. 그리고 그 컨버전 레이트만 정해지면 DT 시그널은 자동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IF에서는 우리가 컨버전 레이트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IF 캐리어도 정해야 됐습니다. 물론 IF 캐리어는 단지 D2A 컨버터 지금 디자인할 때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아날로그 섹션에서의 RF 밴드 패스 필터나 앰프 뭐 그다음에
업 컨버전 할 때 쓰일 이제 로컬 오실레이트 프리퀀시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은 여기서 잠깐 무시하고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 즉 F sub IF와 관련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X sub L of T times e to the J 2 pi FIF T를 매 T equals N TI마다 evaluate 해서 즉 X of L of N TI times e to the J 2 pi FIF NTI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QAM이라고 한 것은 요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심볼 피리어드의 어떤 정수 심볼 피리어드로 정수로 나는 것을 컨버전 레이트로 하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2파이 FIF NTI와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IF NT sub i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펑션과 이 사인 펑션은 어떻습니까? 사인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샘플링 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FIF 타임스 FIF 타임스 T sub i 요 값이 요 값에 이제 어떤 정수를 곱한 것이 자연수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 첫 번째 주기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자연수 개수로 샘플링 하다가 여기서 딱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올 때 또 다른 위치에서 샘플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서 이 심볼 피리어드 t를 자연수로 나눈 것, 그렇죠? 그것이 t sub i가 되면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IF 캐리어의 한 주기를 어떤 자연수로 나눈 것이 또 t sub i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써보면 이 주파수와 t sub i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n이 1일 때죠, 그렇죠? 요 1일 때가 적어도 이 유리수가 되어야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요 한 주기 내에 한 주기를 어떻습니까? 봤을 때 딱 이렇게 정수배 또는 두 주기를 어떤 자연수 주기를 정확하게 자연수로 샘플링한 게 나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값이 이제 어떤 어떤 다른 m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IF와 TI 즉 캐리어 프리퀀시, 인터미디엇 프리퀀시와 컨버전 레이트를 정할 때도 이 관계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디지털 섹션에서 저장해 놔야 될 요 e to the j2pi FIF NTI의 개수를 줄이는데 굉장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잘 여기서 선택해야지 3번에서 우리가 컴플렉스 요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찾아내고 그것의 리얼 파트를 취해서 원하는 시그널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그리고 디지털 IF 모뎀에서 특히 트랜스미터 파트에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봤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시그널 프로세싱, 신호 처리 분야에서 특히 디지털 신호 처리 분야에서 이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 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관련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샘플링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데시메이션과 다운샘플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가지 텀이 나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데시메이션과 다운샘플링은 둘 다 D로 시작해서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폴레이션과 업샘플링은 이제 남아있는 둘이니까 이 둘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QAM 시그널을 만들 때 매 T sub i마다 이제 샘플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봤습니까? 서메이션 베리어블을 m으로 놓으면 discrete
디지털 심볼 D of M의 piece of i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을 펄스죠. 매 L마다 shift해서 이렇게 샘플드 시그널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또한 디지털 IF 모뎀에서도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e to the j2pi fif n times t sub i들을 또 곱해서 리얼 파트를 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있어야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어떤 discrete time 심볼이 주어졌을 때,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x sub d라고 할까요? y sub d라고 하겠습니다. y sub d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p of t-mt 라는 것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y of t를 만들어내는 이 유니폼 인터폴레이션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d of m이 있고요. y sub d of m이 있고 p sub i of n이 있고 p of t가 있고 매 l마다, 매 t마다 이렇게 쉬프팅하면서 썸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discrete time to continuous time interpolation이었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discrete time to discrete time interpola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오버샘플링을 우리가 L배를 할 텐데요. 이 L이 굉장히 큰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L이 굉장히 큰 경우는 이 X sub L이라는 시그널이 이렇게 천천히 변하고 있는데 매우 많은 샘플을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샘플로 취한 시그널이 굉장한 리던던시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쓰는 수법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빨리 샘플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로우 레이트로 먼저 샘플링을 합니다. 낮은 레이트로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스페셜 퍼포스 디지털 시스템을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인터폴레이터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하이 레이트로 샘플링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이렇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이 시그널을 매우 빠르게 샘플링해서 리던던시가 매우 많은 시그널로 만드는 것인데 디지털 섹션에서 컴퓨테이션을 막 해서 만들 때는 로우 레이트로 샘플링 한 것 같은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일단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서 다른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만드는데 그것이 마치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매우 빠르게 샘플링 한 것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인터폴레이션과 업샘플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시메이션과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리시버 파트 베이스밴드 모뎀과 또 리시버 파트 IF 디지털 IF 모뎀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트랜스미터 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완전히 이제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예, 아날로그 섹션이 베이스밴드까지 다 이제 인페이즈와 쿼드러처 컴포넌트를 다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려면 샘플링을 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날로그 섹션은 스마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QAM 시그널이 들어올 때 심볼 타이밍을 딱 이렇게 맞춰서 샘플링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샘플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샘플링해서 예를 들면 뭐 타이밍을 잡고요. 그걸 타이밍 에퀴지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채널도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그래야지 이퀄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맞는 타이밍으로 어저스트를 하든가 이제 리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가장 그것과 맞는 그 타이밍 인스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로우 레이트로 샘플링한 것처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리샘플링을 하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빨리 샘플된 오버 샘플돼서 얻어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프로세싱해서 마치 로우 레이트 샘플링 한 것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의 과정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F 모뎀에서도 이제 디지털 IF 모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IF 시그널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이 높은 프리퀀시에서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가질 텐데요. 예를 들면 뭐 70MHz, 50MHz 이렇게 하면서 뭐 밴드위스는 20MHz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200MHz 이렇게 되는 샘플링 레이트로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이 시그널을 이제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내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우 이제 폭이 작은 요 폭이 이제 W가 되는 그런 컴플렉스 엔벨로프가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굳이 빠르게 샘플링한 버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디지털로 바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렇게 다운 샘플링하는 과정도 디지털에서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빠르니까 샘플 레이트를 리덕션하는 것도 디지털 도메인상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샘플링한 것으로부터 느리게 샘플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근데 컴플렉스 도메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런 effectively 효과적으로는 로우 레이트 샘플링 한 것처럼 패스트 샘플링 된 DT 시그널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시메이션 다운 샘플링이 리시버 파트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빠르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업 샘플링 그리고 관련된 게 무엇이었죠? 여기 다운 샘플링이 이제 D니까 여기에 데시메이션이 있겠고요. 뭔지 모릅니다만 여기는 인터폴레이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 샘플링과 다운 샘플링에 대해서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데시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앞으로 배울 텐데요. 그것을 왜 하느냐? 특히 이 디지털 베이스밴드나 IF 모뎀에서 왜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다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디지털 모뎀이란 뭐냐? 모뎀에서 디지털 섹션이 있고 아날로그 섹션이 있는 그런 모뎀이다. 모듈레이터와 디모듈레이터의 결합이다. 그리고 디지털 IF다. 디지털 베이스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트랜스미터 입장에서 모듈레이션 파트 입장에서 보면 D2A 컨버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이스밴드에서 일어나느냐, IF에서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입장에서 보면 또 A2D 컨버전이 베이스밴드에서 일어나느냐, IF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 디지털 IF 모뎀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에는 이 두 디지털 섹션과 아날로그 섹션을 연결하는 A2D 컨버터나 D2A 컨버터가 있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앱스트랙션 한 것이 유니폼 샘플링, 유니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디어렘이 나이키스드 샘플링 디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D2A 컨버터들과 또 뭐 A2D 컨버터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봄으로써 앞서 타이틀에서 서브 타이틀에서 말씀드린 인터폴레이션, 데시메이션, 업 샘플링, 다운 샘플링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지털 베이스밴드 모뎀에서 우리가 디지털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DAC의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하고 났으니까 DT 시그널들을 찾아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나이키스트 컨디션 뿐이었죠. 현실도 그러냐? 아니다. 예를 들면 QAM일 때는 이 심볼 타임을
어떤 L이라는 오버샘플링 팩터로 나눈 것을 컨버전 레이트의 이 피리어드로 보면 더 좋겠다. 즉 1 over t의 L배죠. L배를 이 컨버전 레이트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왔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디지털 섹션에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요 P sub D라는 하나의 펄스만 저장해 놓고 그것을 정수배만큼 시프트하면서 이 원하는 디지털 시그널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샘플링 팩터라고 이 L은 불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QAM에서는 이 WT 프로덕트가 1보다 크고 2 이하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L은 보통 1보다 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이 1인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고요. 이론에선 나오는데 그때는 밴드위스가 1 over 2t인 싱크 펄스를 사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QAM 트랜스미션을 할 때의 트랜스밋 펄스와 관련된 용어로서 이 액세스 밴드위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접속하다 할 때 이 액세스가 아닙니다. 익세시브 하다 할 때의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 싱크 펄스를 쓸 때의 밴드위스 1 over 2t에 비해서 추가로 얼마를 더 쓰느냐. 예를 들면 22%다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0.22 한 것이 바로 이 밴드위스가 되는 그런 식을 이 액세스 밴드위스 베타라는 것이 만족하도록 정의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베타는 그래서 2BT가 1에서 2 사이면 베타는 0에서 1 사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IF 모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DAC를 써서 아날로그 IF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려면 DAC의 컨버전 레이트 그 다음에 만들어내야 될 DAC의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 인풋을 선정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이 IF 프리퀀시도 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키스트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 레이트가 2배의 밴드위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밴드 패스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IF 캐리어 프리퀀시가 베이스밴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밴드위스 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컨버전 레이트를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available한 DAC 서킷의 어떤 컨버전 레이트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또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QAM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심볼 피리어드를 자연수로 나눈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역수로서 컨버전 레이트를 정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시그널을 합성해낼 때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앞서 디지털 베이스밴드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들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추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은 간단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샘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나이트한 샘플만 저장해 놓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 IF 시그널을 만들려면 센터 프리퀀시, IF 센터 프리퀀시와 컨버전 레이트에 사용될 T sub I의 프로덕트가 예를 들면 어떤 fraction, 1 over 자연수다 또는 어떤 rational number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적은 수의 요 샘플들을 저장해서 매우 긴 시간 동안 이 시그널을 합성해내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에서 이제 대표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멀티레이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QAM에서 샘플된 시그널을 만들어낼 때를 자세히 보시면 discrete time to continuous time 우리가 uniform interpolation이라고 불렀었죠.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DT to DT interpolation이라고 간단하게 interpolation이라고 불리고요. 이것이 바로 업샘플링과 또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interpolation과 업샘플링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low rate 샘플링 한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얻은 DT 시그널로부터 마치 이 시그널을 high rate 샘플링 한 것과 같은 시그널을 얻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다시 샘플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샘플링 레이트를 높이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이 업샘플링 그리고 인터폴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샘플링 레이트를 높이거나 아니면 인터폴레이트를 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데시메이션과 다운 샘플링은 리시버 파트 디지털 베이스밴드, 리시버 파트 디지털 IF 모뎀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샘플링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미 샘플링 해놓고는 그것을 리샘플링 하지 않고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다시 샘플링 하지 않고 이 빠르게 샘플링된 discrete time 시그널로부터 마치 천천히 샘플링한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데시메이션 그리고 다운 샘플링 말을 하면 보면 벌써 샘플링 레이트가 다운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2시간 동안 인터폴레이션과 업샘플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시메이션과 다운샘플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